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깐부 임루션입니다. 최근에 가까운 지인이 살고 있던 전셋집을 빼면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형, 이거 전세보증금 내가 그 보증보험 하고 싶은데 비용 내가 내는 거야? 아니면 집주인이 내는 거야?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은 돌려받고 싶은 주체가 누구죠? 네, 임차인이죠. 세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도 세입자 명의로 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세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해당 주택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럼 얘기가 잠깐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제도 자체가 어떤 건지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전세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장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다만 법에서 보호하는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 이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최우선변제나 우선변제 이런 것들은 내가 이 집에 살고 있고 전입신고했고 확정일자 받았으면 법적으로 당연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보증금액이 일정 요건 이하로 갖춰져 있다. 그러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면서 최우선변제 이런 게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전세보증, 반환보증 같은 경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이제 서울 SGI 보증 이런 별도의 보증 기관을 통해서 내가 따로 신청을 해야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여기서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는 전세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 그러면 그때 보증기관에서 대신 돈을 지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보호를 해준다고 해서 나라에서 돈을 대신 준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게 어쨌든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혹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내 순서를 좀 지켜주겠다. 그 경매 대금에서 나를 조금 더 먼저 받게 해주겠다. 이런 개념인 거지 나한테 없는 돈 만들어주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 기관에서 아예 나한테 돈을 먼저 주는 거고요. 그러면 보증보험 기관에서는 나중에 집주인한테 다시 보증금을 청구해서 받아야겠죠. 이런 걸 이제 구상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집주인보다 기관이 더 믿을만 하잖아요. 여기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주기 때문에 마음이 일단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대신 이게 공짜는 아니죠.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운영기관이 한 3군데가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 SGI 보증. 근데 여기가 비용이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홈페이지 가면은 보증료율 같은 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일반인 분들이 이것만 보고 비교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제가 지금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보험 전문가로 13년을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바로 이해가 안 갈 정도니까 일반인 분들이 봤을 때는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에겐 다행히도 사이트들,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습니다. 부동산 계산기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이 전세보증 보험료에 대해서 쉽게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 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예시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기간인지 이런 걸 넣고서요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보험료가 얼마, 도시보증공사에서는 보험료가 얼마, SGI에서는 보험료가 얼마,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비교돼서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드린 대로 세부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기 사이트 이런 데서 계산한 거는 참고자료 정도로만 보시고 실제 보증료는 직접 신청하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 이 부분에 관한 걸 설명드리면 특이사항이 없으면 당연히 임차인이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의무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체 보증보험료의 75%를 부담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25%는 임차인 부담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예전에 국토부에서 발표됐던 자료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경우에도 면제, 예외되는 규정이 몇 가지 있긴 해요. 근데 그것까지 오늘 자세히 다루기에는 조금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임대인이 가입할 때는 전세보증보험이 아니라 임대보증금 보증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할 때는 전세로 시작을 하는 거고, 임대인이 할 때는 상품명이 임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없어요. 어쨌든 전세보증금을 지켜내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지만, 이거를 세입자가 가입할 때는 전세 땡땡땡으로 가입을 하는 것 뿐이고, 임대인이 가입을 할 때는 임대 땡땡땡으로 가입하는 것 뿐이에요. 네, 몇 가지 조금만 더 알아보면 연말정산도 된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3억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 내가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뀌었다고 알려주고서 서류 새로 발급 받으시면 돼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등기부등본, 그리고 매매계약서 사본, 나의 신분증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둘 다 이제 별다른 말 없이 계약이 그냥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게, 특히 집주인분들 입장에서 전세 보증보험을 내가 꼭 다시 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계약이 됐다고 해서 이걸 가입을 그냥 처음에만 가입해주면 되는 거고 안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임대인분이 주택임대사업자다 그러면 가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거를 묵시적 갱신이 되면 알려줄 필요성이 있어요. 집주인분이 모르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집주인분이 이걸 안 하게 되면은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려주시고,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집주인분이다 그럼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이 부분 꼭 신경 써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떤 주택이 대상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집이다 그러면 다 됩니다. 준주택도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알고 있는 집이라면은 단독주택, 뭐 다가구, 다중, 연립, 전통적인 주택들은 다 되는 거고, 주거용 오피스텔, 이건 준주택이죠. 노인복지주택,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기타 또 중요한 사항들 몇 가지 있는데요. 이게 다 한 번에 다루게 되면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어서 다루도록 할 거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제 블로그에 오셔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거든요.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천천히 또 시간 될 때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